저는 어릴 때 제가 8살까지 젖을 먹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머니 미싱을 할 때 이렇게 들치고 들어가서 젖 먹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평양아줌마 서연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힘내라고, 용기 잃지 말라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 많은 사랑을 주신 덕에 오늘도 행복한 아침을 열 수 있는 그런 제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탈북 스토리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셨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철없던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모두 어린 시절이 다 있었죠. 북한에서 살은 저희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잠시 우리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어렸을 때 추억 속으로 뒤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거기다가 아버지는 고향이 대한민국 서울이셨어요. 저는 지금도 정말 살아계시면 그건 꼭 여쭤보고 싶어요. 왜 아버지 고향인 대한민국으로 안 오고 북한으로 갔는지. 저는 그게 정말 지금도 좀 안타까운 이런 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이런 곳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군수품 공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철로 공사장, 이런 곳으로 아버지를 계속 보내는 바람에 저도 이제 어머니 등에 업혀서 이렇게 다녔는데, 저는 늦둥입니다. 제 위에 언니 오빠 넷이 죽는 바람에 늦둥이로 저를 낳으셨어요. 아버지는 50이 넘으셨고요. 어머니는 저를 낳을 당시 46세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난 거죠. 북한에서는 완전히 기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언니가 학교에 오면 야 너네 엄마 왔다 하고, 저희 어머니가 오시면 야 너희 할머니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이제 늦둥이였던 겁니다. 근데 출신 성분이 바닥이니까 저희 집에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모든 게 더 자유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집에 당원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제가 8살까지 젖을 먹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머니 미싱을 할 때 이렇게 들치고 들어가서 젖 먹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 이제 유치원 생활을 딱 반나절 했어요. 어려서부터 되게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셌고 이랬었는데 반나절 딱 했는데요. 어린이집에 그게 북한에서는 매 동마다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동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오전에 늦잠을 자고 유치원에 가니까 가는 길로 이제 낮잠을 재우는 거예요. 아니 기껏 자고 왔는데 또 자라고 하니까 선생님 탁 자리 없는 시간 틈을 타서 이제 그 길로 이제 밖에 나와버린 거죠. 그게 내 인생의 처음 조직 생활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와서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녁 때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여름이면 많이 더웠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게 외딴 집에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일본에서 크게 병원을 하시면서 북한 당국에 많은 지원을 했는가 봅니다. 자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도 출신 성분이 막 이렇게 갈려요. 함께 유학을 했는데 아버지는 고향이 남한이고 이래서 완전히 북한에서는 적대 계층에 속하고, 어머니는 그래도 거의 빨치산 혈통에 가까울 만큼의 그런 혜택을 받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국가에 많은 돈을 희사한 어머니 편에서 그렇게 후원을 하다 보니까 한 집안에서도 국가극입니다. 출신 성분이.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집에 저희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던 집이 일제시대 때 광주가 살던 집이거든요. 근데 광주가 한옥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한옥으로 잘 지어진 집이에요. 집에 연자방앗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부엌에 불 때려오고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이제 도마뱀도 스륵 들어갔다 나가는, 좀 무섭기도 했지만 한옥의 정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좀 어울리고 놀려면 우리 집은 외따로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가야 돼요.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가야 이제 마을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이제 어울려서 애들과 놀고 이렇게 했었는데,
걔네들도 다 이제 유치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갈 곳이 없죠. 유치원에도 못 가고 그런 조직 생활 자체에 제가 적응을 못 하니까 또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여름 한철이면 계속 밖에 나가 혼자 놀고 이러다가 이제 갈증이 나면 옛날에는 북한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한 사람이 딱 들어가 있을 만큼 해서 이렇게 냉차라는 걸 팔았습니다. 뭐 과일 단물이든가 시럽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물 타서 먹는데 어릴 때는 그게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가서 한 잔씩 얻어 먹는데 맨날 외상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 저를 놀려먹는 재미로 사시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 그분이 야, 너 돈 가져왔니? 돈 없으면 이번에 못 준다. 안 그러면 옷이라도 하나 벗어달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겉옷부터 하나씩 벗어주고 한 잔 얻어 마시고 놀다가 이제 너무 덥고 하게 되면 또 가서 옷 하나 벗어주고 한 잔 마시고 저녁 되면 그분이 어머니한테 옷을 갖다 주고 돈을 정산받아가고 돈 이래봤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적은 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어머니 보고 옷을 많이 입혀달라 하거든요.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옷을 왜 자꾸 많이 입냐고 하는데 어머니도 제 속심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여름에도 옷을 한 7가지는 입고 갔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제 앞치마까지 이렇게 해서 나가서 저녁 때 되게 되면 속옷만 딱 입고 집에 들어오는 거죠. 알몸에 들어오는 거죠. 다 이제 단물하고 바꿔먹고 이렇게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심심하면 한 번씩 어머니 일하시는데 들치고 들어가서 젖도 먹고 이랬었는데 어느덧 제가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저와 함께 놀던 애들도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된다고 다 이러는데 저한테는 아무 통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애들이 학교 가면 나하고 나이 같은 애도 있고 한 살 위도 있었고 저도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따라갔거든요. 학교에 가방을 메고 갔는데 이름 다 부르는데 내 이름만 없는 거예요. 왜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다음날도 또 그냥 책가방 메고 또 학교 갔어요. 야, 너는 어느 반에서 왔어? 이게 가라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왜 나는 학교에서 안 받아주지? 난 자네들보다 글이랑 다 하는데 왜 저희 아버지랑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저희 집안에는 그냥 돌아앉으면 책밖에 보는 모든 생활 자체가 그냥 책으로 시작되는 게 저희 집이에요. 밥 먹고 돌아앉으면 모두 책 하나씩 들고 앉아있는 집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레 한글을 깨쳤고 도중도중 이제 오빠한테 물어봐가지고 이제 뭐 더하기, 빼기, 북한에서는 덜기라고 하는데요. 뭐 곱하기 정도, 나누기까지 여기까지는 일단은 다 아니까 나는 글도 다 하는데 왜 학교를 입학 안 시켜주지? 그래서 막 울고 집으로 들어오고 막 난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야, 너 오늘 그 학교 입학 못했지?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왜 입학을 못했냐고 물어봤어요. 야, 학교에서 네가 젖 먹는 거 다 알더라. 그래서 너를 입학 안 시켰단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젖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가방을 다시 메고 어디를 갔냐면 학교 교장실을 찾아 들어갔어요. 교장 선생님 너는 몇 반이냐? 그래 저 반 없습니다. 근데 왜 왔냐? 제가 젖을 먹어서 나를 입학 안 시켰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제부터 내가 젖을 안 먹었으니까 학교를 입학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네 뭐라고? 그리고 가만히 보시더니 그 어른들이 얘를 지금 장난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아마 아셨던 모양입니다. 꿈에도 모르는 제 입장에서야 그 고지고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야 하루 젖도 안 먹은 아이는 학교를 못 온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를 젖도 안 먹으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적어도 1년은 젖도 안 먹어야 학교에 올 수 있대요. 그래서 그 1년이 저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년 동안에 저는요 수도 없이 옷을 벗어주고 냉차 한 곳 얻어 마시고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젖을 떼고 다음에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왜 입학을 못했냐 보니까 생일이 3일이 모자라요. 그래서 다음 해에 입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갈 나이가 그 정년기가 그 3일이 부족해서 지금 못 갔던 거죠. 학교에 가니까 이미 완전히 스타가 돼 있는 거예요. 온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얘기합니다. 자, 저게 작년에 젖 먹어서 학교 입학 못 해내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왕 제가 한 일이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초등학교 1학년 마치게 되면서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진이 보니까 이렇게 딱 요렇게 딱
많이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딱 가려서.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 이제 돈을 내라고 하거든요. 다 1원씩 가져와라 했는데 저는 어머니 보고 50점만 달라 했어요. 어머니가 왜? 난 여기 절반밖에 안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50전을 들고 학교에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넌 왜 50전을 가져왔나 해서 제가 여기 반밖에 안 나왔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어쩔 수 없어서 저희 어머니한테서 따로 이제 돈을 50전 더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또 좋은데 한 2학년부터 들어서면서 이제 제가 다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집에 외지나무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은 특히 북쪽 지역에는 날씨가 추워서 과일이 아주 귀합니다. 그게 그 날씨가 따뜻한 날씨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제 그 살 수 있는 과일은 그냥 제한돼 있는 거죠. 그냥 포도 같은 거는 마당 앞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외지나무 하는 거는 아마 원래 일제시대 때 그 광주가 아마 심어놓은 나무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한 20그루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기 전에 그 원래 사시던 분들이 그걸 농사지어서 좀씩 이렇게 팔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몇 개에 뭐 50전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가 들어가 살면서부터는 안 팔았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이 오시면 어머니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딱 그 자두처럼 생겼는데 작아요. 자두보다는 많이 작고 그리고 다 익으면 이렇게 딱 빠개면 이렇게 그 씨가 딱 나오고 해서 정말 새콤달콤하게 맛있었는데 과일이 없는 그런 척박한 그런 지역에서 유일하게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거의 전부이다시피 했었어요. 물론 뭐 배도 이제 농장에서 좀 재배하는 게 있긴 해도 이게 자두하고 맛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학교에 그다음부터 이제 자두가 익을 철 되면 가방에 얼마씩 들고 가서 애들한테 팔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전에 사 먹던 애들이 야 너네도 좀 팔면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 사회에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좀 귀하거나 앵두도 조금씩 해서 완전히 그 장마당 가격으로 조금씩 이렇게 팔던 그때 시절이었어요. 그런 게 좀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제가 그 할머니가 만약 50전에 5개를 줬다면 저는 50전에 10개를 주면서 애들한테 팔았어요. 매일매일 팔고 나니까 이제 그 뭐 애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동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상점에 그 당시 가게 되면 이렇게 저금 통장이 파는 게 있었습니다. 사과같이 생긴 것도 있고 복숭아같이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나씩 사서 이제 동전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통이 지금 10개에서 20개로 그 마지막에는 팔다 이제 주문까지 받아가지고 와요. 그 시골 학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 남녀 공용 그 학교, 그 동네에 그 학교는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이 상급하면 언니들도 그렇고 뭐 그 주문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책가방을 완전히 책 자체를 이제 그 책상 서랍에 다 학교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매일 과일만 들고 갑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만 되면요 완전히 우리 그 교실이 난장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선생님들도 눈치 못 채고 다 몰랐어요. 근데 그런 저금 통장이 집에 이제 한 20개 정도 되고 나니까 어머니가 청소를 하시다가 아, 얘가 뭐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사다 놓지? 해서 들어보니까 그 안에 몽땅 다 이제 무거우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하나씩 보니까 다 그게 돈인 거예요. 그때 당시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가지고요. 야, 너 이 돈 다 어디서 났냐? 저녁 때 이제 학교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이제 거기 앉아봐라. 너 저 돈들 다 어디서 났냐? 그래서 사실은 내가 외지를 내가 팔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다 팔았냐? 애들한테 팔았다. 왜 팔았냐? 그래서 우리 전에 살던 할머니도 다 팔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그렇게 고생하면서 거름도 줘야 되고 겨울에는 올세라 이렇게 다 손질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냥 줘야 되나? 그리고 애들이 자꾸 팔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보다는 막 2배씩 막 이렇게 주면서 팔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절대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2번 다시 너는 학생이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2번 다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다음 날부터는 어머니가 이제 책가방 검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애들 보고 야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통제가 심하다 보니까 내가 못 들고 왔다. 그 대신에 우리 집으로 와라. 그게 우리 집에 앵두가 많으니까 앵두 와서 실컷 따먹고 그리고 이제 와서 사가라. 그 대신에 내 좀 더 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공부 끝나고 집으로 갈 때는 애들이 이제 한 무리씩 와요. 저희 집으로. 실컷 앵두 따먹고 또 앵두 애들이 또 갈 때는 따가기도 하고 저희 집에는 그 앵두를 누가 딸 만한 사람도 없고 그걸 앉아 먹겠다고 그게 뭐 먹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들이 와서 그렇게 앵두를 따먹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렇게 저는 어릴 때 모든 걸 제 고집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러면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아이로 아마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회에서 저 같은 이런 성격을 가졌었기에 어머니는 그게 늘 걱정이셨고요. 결혼할 때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그 칼날 같은 성격을 꼭 고치지 않으면 시댁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워진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우리 어린 시절 추억 한 번씩 되돌아보셨나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라고 이번 시간에 제 어릴 적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얘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봄날인데 건강 모두 조심하십시오.